여러분 안녕하세요. 핫 뉴스 업데이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 영상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된 상황에 대해 논의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G20 국가들을 불리한 상황에 빠뜨렸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원조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지원 패키지를 연기할까요? 특히 중국 분석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나토와 한국의 행동을 조롱하는 간접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를 확인하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영상 내용입니다.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상태는 격렬한 공격으로 끊임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의 최근 크림대교 공격으로 인해 크렘린 정부는 대규모 보복 작전이 있을 것이라 시사했습니다. 이 보복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전략시설을 강력하게 공격함으로써 실현되었습니다. 7월 17일 크림대교 테러 공격은 수중 드론을 사용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날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 국가의 군대가 바다 위에서 무인기 생산 공장과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무인기를 수리하고 있는 조선소를 향해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크림대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도 키예프와 오데사시가 격렬한 공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데사 근처의 연료 저장 시설들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7월 19일 오데사 공격을 러시아가 특수작전을 시작한 이후 가장 강력한 타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인터넷상에 유포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참혹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데사와 인근 지역의 군사 및 전략시설은 크루즈 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당했습니다. 연료 및 기름 저장시설, 항구 인프라 시스템, 그리고 공중방어 시스템은 이 공격의 파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항공군은 러시아의 공격에 무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주민지역에 불법으로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관찰가들은 오데사에서의 공격을 보고 러시아가 칼리브르 미사일과 KH-21 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한 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강력한 반격은 크림대교 테러에 대해 기뻤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할지 궁금합니다. 이 두 나라 사이의 전투가 수그러들 것인지 아니면 계속 고조될 것인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 밤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강력한 연쇄 공격을 지속했습니다. 긴장과 불확실성은 지역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며 세계는 이 갈등의 미래 전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투는 효과적인 정보 전투로 평가되며 서양 전선에서 러시아는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 군대를 물리칠 계획이었던 중요 전술의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발생한 전술 활동의 새로운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순차적 작전은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작전을 배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현대 무기와 전투의 본질은 결정적인 일격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쟁적 작전을 배치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1000km의 장거리 전선과 정보 전투의 상황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원어 전투원들이 전투에 복귀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적인 역할을 한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전 회장이자 장군인 세르게이 수로비키와 바그너의 많은 용병들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이 정보는 러시아의 정보 전개 작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나토 고위 관료자에게 혼란을 조장하고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바그너 부대의 벨라루스로의 이동은 연막을 치는 계획의 일부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유럽은 러시아가 북부 지역에서의 기동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나토는 이 지역 전선을 떠나 러시아의 다른 공격 목표로부터 주력을 빼게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문과 정보는 서구를 설득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전파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예시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러시아 군대를 교묘하게 철수시키면서 해당 행동의 주체로 여겨지는 러시아 장군에 대한 완전한 실종 보도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서양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전개 작전의 일부입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걱정하고 겁내는 상황에서 7월 18일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과 미국 국방장관 본부의 의장 사이의 온라인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전투터에서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진보하고 러시아의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일부 공격이 장비와 탄약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다른 항공기 및 헬리콥터 기동 작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무기를 부족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상당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했지만 미국의 장군들은 이러한 지원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손실이 러시아의 미사일 부대가 아니라 지뢰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나 전투기의 영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제사회가 은밀하게 비웃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의 회의에서 한 장군은 공군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중에서 러시아와 대치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대신 포병과 비행기가 없는 구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려해야 할 점은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직면하고 있는 이만큼 여러 가지 위험들입니다. 현대 전투에서는 공군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나토의 많은 방어 시스템이 러시아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나토의 가장 우수한 군사 동맹이지만 러시아에게 패배당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나토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걱정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자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며 충돌 이전에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군대를 소유한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구의 기업가들은 나토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투자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농지를 구매하고 에너지와 희귀, 광물 자원을 통제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나토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관리자와 지도자들은 대포와 항공방어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음 단계들이 우크라이나의 생존과 이 전쟁에서 나토의 실패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999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국내와 서양의 기업들의 계획을 막아 국가의 자원을 파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3년의 지도력으로 러시아의 경제를 재건하여 황폐물 속에서 경제를 부활시키고 동시에 군대에 투자하고 광범위한 국토에서 11개의 시간대를 갖는 기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개발 프로젝트들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모든 국가들을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의 영혼을 서양에 팔아 넘겨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현재 전쟁 상태인데도 국방장관의 딸이 프랑스에서 약 700만 유로의 집을 구입한 사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언론이나 야당은 서방 정부들의 행동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동기에 대한 의심이 높아지고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다양한 국가들을 분열시키는 전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구성원으로 여겼음에도 미국과 나토의 갈등은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힘들게 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갈등에 대한 공동 성명이 없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서양 국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을 비난하였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이와 같은 조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잡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지원 패키지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여러 분석가들은 나토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러시아의 공격을 물리치는 데에는 무의미하다고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